누슬리, 엑스포나 스포츠 시설물 등을 전문으로 짓는 스위스 건설업체입니다. 지난해 3월 최순실 소유의 WK와 손을 잡고 공사비 1,500억 원에 이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임시 관중석과 부속 시설물 공사를 수주하려고 했죠. 이 누슬리가 WK와 MOU를 맺는 자리에는 바로 문체부 김종 전 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누슬리와 WK의 공사 수주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자로 누슬리라는 업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누슬리라는 업체를 포함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산 절감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수석은 누슬리라는 회사는 박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고 아마도 부처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자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이 여기서 밝힌 개인 자문은 결국 최순실이겠죠. 자, 이 밖에 헌재 탄핵 심판에서 새로 나온 뉴스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영 앵커가 요약을 해줬습니다만 이 개인 자문 누슬리 자기 처음 들었는데 네. 이거 어디서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 이번 김상률 수석 현재 변론에서 나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팀이었다, 뭐 공모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K스포츠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든 최순실은 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에 자신의 소유인 WK를 밀어가지고 개막식과 폐회식 때 시설 공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명망 있고 수준 있는 데가 누슬리니까 누슬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팀을 먹자 하고 여기서 입차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따올 수가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식, 폐막식에 누슬리와 함께 들어갔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이제 조양호 회장이었었죠. 그러니까 워낙 단가가 높아지니까 굳이 뭐 이렇게 돈 쓰냐 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나중에 조양호 회장이 경질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김상률 수석은 누슬리라는 그 회사를 실은 자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슬리라는 회사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봐라는 얘기를 박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이 누슬리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누슬리와 손잡고 개막식, 폐막식 입찰 들어가는 회사는 또 최순실 회사거든요. 그럼 크게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 재단 돈 빼먹는데 어느 정도 같은 한 팀처럼 움직였지 않았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와서 그런 모양이에요. 최순실한테 이렇게 문건 유출한 이유가 뭐냐? 백지장도 맡으면 왔다. 아니 그러면은 최순실이 백지장인 모양이죠? 네? 백지장은 국정이고 맡드는 거는 맡드는 거. 죄송합니다. 공적 시스템과 비선 실세가 맞들어서 백지장을 아주 농단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 탄핵 재판 나와가지고 이런 진술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백지장 맡으면 낫다는 거 이거는 평가 문제입니다.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호성 씨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정호성 씨가 백지장을 맡으면 낫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관계없고 이 평가는 그러니까 이게 문건 유출인지 아니면 진짜 말대로 백지장 맡으면 낫다고 한 건지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판단 문제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정호성 씨가 저 말했으니까 우리가 참 웃긴다 이렇게 할 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헌재라는 것은 사실 엄밀한 그런 무슨 의미 그 사법적 절차라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민심의 고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정호성 씨의 거기서 진술이 이 우리 국민 정서에는 상당히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기서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 연설을 할 때는 중학생 수준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최순실이 아주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 물으면 아마 대개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이래서 했던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호성 씨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랬든 아니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순실하고 우리는 옛날 말 흔히 하는 말로 순장조가 되자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서로 그렇게 각오를 하고 대통령을 구하자는 측면에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최순실 씨와 대통령 그다음에 정호성 씨와 최순실 관계가 그 선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선에서 움직여졌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우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도 참여폰을 사용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차명폰을 쓴다는 아니 것은 근데 대통령이 참여폰이 필요한가요? 아니 차명폰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도청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도청이 대통령을 도청할 간 큰 집단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적성 국가가 도청한다고 하면 비확이라고 도청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포폰을 쓴다라는 게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 있는 그 국가 원수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순실 게이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였다라는 보는 의미에서 차명폰이고 이것 이외에도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다가 우리 전경련 부회장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하고 허위진술을 막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 가서 그냥 우리가 전경련에서 걷어서 재단 출연했다고 그래 그렇게만 하면 검찰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거나 차명폰을 쓰게 한 거나 이것은 대통령이 K스포츠 미래재단에 직접 관여해서 모금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뭐 그런 도구로 차명폰과 이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명폰 사용한 시기를 좀 따져봐야 한다 봅니다.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미국 그 정보국에서 전 세계 정상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도청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메르켈까지.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 전화까지 도청했냐.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 국내 도청을 걱정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시기를 따져보면 만일에 그때 같으면은 우리 대통령도 우리도 민감한 문제 많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라든가. 그래서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그 규명되고 나서 이 과연 대포폰 사용이 과연 어떤 목적이냐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우성 비서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래서 대포폰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적이라든지 북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일반인이 쓰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형사 입건하지 않습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백히 걸려가지고 징역까지 있는 죄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이라는 게 그 위법한 건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건 잘못된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요. 힐러리가 저기 개인 그 메일 썼다가 그러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주의가 부족했다 많이 썼다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달려갈 게 있습니다.